BVH는 메쉬를 구성하는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바운딩 볼륨 계층 자료 구조로 구성하여 매우 빠른 공간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참 어려운데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메쉬를 구성하는 삼각형이 총 8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삼각형인데요. O1부터 O8까지의 삼각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지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삼각형이 어느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8개의 전체 삼각형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가장 가까운 녀석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 경우 57이 가장 가까운 삼각형인데요. 만약 전체 삼각형의 수가 이렇게 8개가 아니고 100만 개쯤이라면 거리 계산을 100만 번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델 하나에 대한 삼각형의 변수가 100만 개 이상이 된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삼각형을 좀 더 빠르게 얻기 위해서 BVH, 즉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경우 BVH를 구성해 본다면 먼저 8개 전체 삼각형을 포함하는 N1이라는 바운딩 박스를 정의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바로 이 바운딩 박스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삼각형이 이 N1 바운딩 박스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N1에 대해서 2개의 바운딩 박스로 나누는데요. 바로 이 N1을 이렇게 2개의 바운딩 박스인 N2와 N3로 나눠야 하는데 삼각형을 고르게 나눠 갖는 N2와 바로 N2는 이 박스가 됩니다. 그리고 N3 박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N3에 대해서 이렇게 2개의 바운딩 박스로 나눌 텐데요. 역시 삼각형을 고르게 나눠 갖는 N6과 바로 N6은 이 박스를 의미하고요. N7로 N3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N2 역시 N3처럼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바운딩 박스를 나누게 된다면 N2는 N4와 N5의 바운딩 박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나누다 보면 이런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이 계층 구조의 높이를 보면 현재 1, 2, 3입니다. 이 높이의 값이 원하는 값이 될 때 바운딩 박스를 나누는 연산을 중지합니다. 이 경우는 3일 때 중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층 구조의 가장 밑에 있는 바운딩 박스가 바로 얘들인데요. 이 바운딩 박스에 속하는 삼각형들을 각 바운딩 박스에 참조시킵니다. 예를 들어 바운딩 박스 N6의 경우 이 N6에 포함되는 삼각형은 O5와 O6인데요. 그래서 이 N6에 O5와 N6 삼각형을 이렇게 참조시킵니다. 이렇게 BVH로 구성해 놓았을 경우 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삼각형을 얻는 연산을 다시 수행해 보면
먼저 이 지점을 포함하는 바운딩 박스를 이 계층 구조를 따라서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N1에서 N3로 가고 N3에서 N7이 바로 이 N7이 이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바운딩 박스입니다. 바로 이 N7 박스가 참조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들에 대한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녀석을 얻으면 됩니다. 즉, 단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한 거리만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 자료 구조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BVH입니다. 다음은 BVH 컴포넌트를 이해하기 위한 실습 결과인데요. 지금 보는 이 모델은 삼각형 면수가 100만 개 이상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해당 마우스 커서에 위치한 모델의 표면에 이렇게 빨간색 구가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BVH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빨간색 구가 툭툭 끊기면서 느리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BVH 컴포넌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빨간색 구가 전혀 끊김없이 빠르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VS 코드에서 엽니다. 저는 R3F 밑줄 쿡 V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 폴더를 VS 코드에서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기본 프로젝트를 GitHub를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이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합니다. 위 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GitHub를 통해서 파일들을 가져와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해 줍니다. 방금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R3F를 이용한 3D 웹 개발 내용 중 두 번째 해당되는 이 프로젝트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을 입력해서 실행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스케치팹 사이트에서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GLB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델의 설명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면수가 100만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모델 파일을 이렇게 퍼블릭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에 복사합니다. 준비한 모델 파일을 3차원 장면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gltf 컴포넌트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소스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카메라를 조정해서 이 모델을 좀 더 작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이 포지션 값을 16, 3, 0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표면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 해당 위치에 빨간색 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빨간색 구 메쉬를 추가합니다. 바로 이 메쉬입니다. 이 GLTF 모델과 이 빨간색 구에 대한 메쉬를 참조하기 위한 use ref를 추가합니다. 이제 이 모델 표면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놓으면 마우스 위치에 대한 모델 표면에 3차원 좌표를 얻어와야 하는데요. 좌표를 얻는 것은 use 프레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use 프레임을 이용해서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위치에 대한 모델 표면에 3차원 좌표를 얻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우스 이동 이벤트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use 프레임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useref 훅을 통한 참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 위치에 대한 모델 표면의 좌표를 얻기 위해서 레이캐스터를 이용합니다. 이 레이캐스터를 통해 마우스 커서 위치와 이 모델이 교차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교차한다면 이 반환된 객체는 배열인데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이 빨간색 구, 즉 마커의 위치를 교차한 위치로 지정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마우스 커서와 모델 표면이 교차하는 위치에 이렇게 빨간색 구가 놓이게 되는데요. 실행 속도가 느려서 다소 버벅입니다. 이를 BVH 컴포넌트를 적용해서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BVH 자료 구조를 적용할 모델을 자식으로 감싸기만 하면 됩니다. 이 BVH 컴포넌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풋문이 필요하고요.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액트는 컴포넌트를 간단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BVH 컴포넌트는 몇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퍼스트 히트 only는 이 값을 true로 지정하면 레이캐스트를 통해
첫 번째로 교차가 발생하면 그 다음 교차 지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값을 펄스로 지정하면 교차 지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abled가 있는데요. 이 값은 BVH 자료 구조를 사용할지 또는 사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xdepth와 maxleftTrice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본값은 40과 10입니다. maxdepth는 이 계층의 최대 높이 값을 지정하는 것이고, maxleftTrice는 이 계층의 가장 밑단에 있는 바운딩 박스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이 그림의 계층 구조는 maxdepth를 3으로, maxleftTrice를 2로 지정해서 생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